안녕하세요, 언아웃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금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은 무척 어려운 것. 그렇지만 누구나 마음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 성장과 성취, 그리고 발전에 꼭 필요한 이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반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취는 반복의 결과입니다. 말하기, 듣기, 젓가락질, 머리 감기, 양말 신기부터 연필 쥐는 법, 책 읽는 습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 잠을 자는 자세까지 우리가 하루 동안 취하는 모든 행동은 반복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사람을 바꿉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려면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부지런히 물을 줘야 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선 섬유를 수없이 엮어야 하고 땅을 파려면 부지런히 삽질을 해야 합니다. 성취만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은 자재를 쌓는 것의 반복이고 자동차는 피스톤의 반복 운동을 통해 나아갑니다. 선풍기는 날개를 끊임없이 회전시키고 냉장고는 냉매의 온도를 수시로 변환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사람과 환경을 바꾸고 삶의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반복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복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반복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경기 뛰고 세계 최고가 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수업을 한 번만 듣고 1등이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시합을 치르면서 경험을 쌓아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예습 복습해야 전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복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반복이라면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익히고 같은 것을 익히기 위해 적은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양과 질입니다. 양은 투입하는 시간, 질은 집중력입니다. 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지만 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진득하게 하지만 스마트하게 반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제보다 효율적으로 반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웃으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비웃음이 나올 만큼 쉬운 행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뀌겠다는 열망이 어느 순간 식는 이유, 하루 이틀 실행하고 포기하는 이유,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나로 돌아가는 이유는 어려운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한 권의 책을 읽겠다. 주 3회 피트니스 클럽에 가겠다. 내일부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겠다. 위와 같은 행동은 한 주만 지나면 잊히는 행동입니다. 웬만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반복할 수 없습니다. 말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만 읽겠다. 주 3회 5분씩만 걷겠다. 기상시간을 5분만 앞당기겠다. 쉬운 일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반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10페이지 읽고 10분 동안 걷고 10분 일찍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목표를 상향하세요. 그리고 다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재미에 빠지세요. 비웃음이 나는 목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한 페이지 읽기, 5분 걷기, 5분 일찍 일어나기, 고작 이 정도 목표로 만족하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지. 저는 목표를 크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거창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하세요. 누가 들으면 비웃음이 나올 만한 행동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반복하세요. 반복 같지 않은 반복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반복할 때는 똑똑하게 반복하세요. 똑똑한 반복이 무엇이냐? 머리를 쓰는 반복입니다.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반복입니다. 잠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영어 수업 중에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써오라는 숙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숙제를 해야 하니까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단어를 썼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놀 생각을 하면서 반복했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무의미한 반복이었거든요. 만약 머리를 쓰면서 반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단어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그려보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단어마다 특정한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고 왜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 고민했다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10번 써도 똑똑한 반복과 흐리멍덩한 반복은 크나큰 성취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는 산왕 공고와의 경기에서 점프슛으로 결승골을 넣습니다. 강백호의 한마디 왼손은 거들뿐은 반복이 이끌어낸 명언입니다. 그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점프슛을 2만 번 반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농구 초짜인 강백호에게 점프슛은 너무나도 어려운 슛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매일 점프슛을 하면서도 자신의 슛 자세를 담은 영상을 보면서 자세를 고칩니다. 점프슛을 하고 자세를 고치고 점프슛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기를 반복하면서 이상적인 슛 동작을 몸에 익혔던 거죠. 산왕 공고와의 경기를 매듭짓는 강백호의 마지막 슛은 그가 2만 번 동안 반복하면서 익힌 최적의 자세였습니다. 농구 초짜인 강백호가 멋진 폼으로 점프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하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세에 신경 쓰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점프슛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반복의 결과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반복이라면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반복하기 위해서는 비웃음이 날 만큼 쉬운 행동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면서 똑똑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에는 기필코 달라지겠다고 결심했다면 제대로 반복해보세요. 운동을 잘하고 싶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든, 재테크에 해박해지고 싶든, 원하는 지점까지 갖고 싶다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반복이 작은 성공을 이끌어내고 작은 성공은 다시 더 나은 반복을 불러옵니다. 반복이 반복되면 작은 성공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공도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반복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반복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웃꿈이었습니다.